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대대를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분들부터 20점 중반 정도의 동호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당구 지식이나 팁들을 알기 쉽게 최대한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부터 20점 중반 점수까지 당구를 잘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30점에서 35점 정도의 아마추어 고수분들이나 프로분들께서는 당연히 당구를 엄청 잘 치시고 관련 지식도 많으시겠지만 막상 이분들이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실제로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눈높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수분들께서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들이 초심자분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할 수 있거든요. 빌리보드 기준 2달간 전체 게임 수가 160만 게임이 넘는데 그중 27점 이하 동호인분들의 게임 수가 140만 게임이 넘어요. 약 88%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게임을 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적인 컨텐츠입니다. 고점자분들께서는 적당히 듣고 넘어가 주시고 혹시 시청하시다가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 후 차후 영상에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은 샷하기 전에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당구의 기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초이스를 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인터벌이 길면 상대방이 많이 짜증내고 비매너로 여겼었는데 대대가 보편화된 후 당구 문화가 바뀜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는 자신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좋습니다. 오히려 매번 칠 때마다 인터벌 없이 바로바로 쳐버리는 선수가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 대충대충 치네 라고 생각하며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배치가 섰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시나요? 오호, 뒤돌리기네 하고 바로 엎드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배치는 뒤돌리기뿐만 아니라 옆돌리기, 세워치기 등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길을 파악한 후에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을 초이스합니다. 본인의 경험상 가장 높은 득점 확률을 가진 공이 가장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영상은 이미래 프로와의 경기 중 이미래 프로가 선택한 초이스입니다. 누가 봐도 옆돌리기 길게 치는 게 쉬울 텐데 장장단의 리버스 레이를 선택하고 득점하였습니다. 경기 끝나고 물어보니 이미래 선수와 옆돌리기도 있었는데 이 공을 득점할 자신이 있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 그럼 여러 방법 중에 자신감이 다 고만고만하다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방수 높은 공을 고릅니다. 기본적으로 쿠션이나 코너에 있는 공을 이적구로 선택하는 게 방수 높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은 비껴치기는 어느 공을 1적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장면에서는 옆돌리기인데요. 이 옆돌리기는 1적구를 어느 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다시피 확률이 높은 공이 보이시죠? 확률 높은 공을 고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포지션, 디펜스를 염두에 두고 초이스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방수 높은 초이스를 하는 게 훨씬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득점이 어려운 공은 당연히 디펜스를 생각하고 초이스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초이스를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초이스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초이스한 공을 샷을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수구를 진행시킬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이 굴러가는 길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공이 굴러가는 길을 어떻게 아느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죠. 수구의 진행 경로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 유명한 5&half 시스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50에서 30을 치면 20을 맞고 코너로 온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치느냐, 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의 궤적이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공은 이런 변화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순리대로 공을 보내서 분리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친다면
세 번째 쿠션을 지나고 나서 공이 진행하는 경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게 50, 30, 20입니다. 이 5&F 시스템은 빈 쿠션 치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구 동호인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들어봤을 5&F. 하지만 20점 초중반까지의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 5&F 시스템을 제대로 익힌 동호인 분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적당히 대충 알고 치시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배치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돌리치기를 치려고 합니다. 우선 세 번째 쿠션을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50, 30, 20을 적용하면 이 정도의 수고가 오면 득점이 되겠죠? 한 20에서 25포인트 정도. 세 번째 쿠션을 잡고 나면 첫 번째 쿠션에 어느 지점을 맞춰야 정해놓은 세 번째 쿠션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5&F 시스템입니다. 5&F 시스템은 첫 번째 쿠션 포인트와 세 번째 쿠션 포인트를 연결하여 공의 진행 경로를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5&F 시스템은 어떻게든 익혀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옆돌리기를 위한 볼 시스템도 있고 플러스 2 같은 기타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경험과 구력, 감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림을 대충 그렸다면 마지막으로는 두께, 당점, 스트로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두께, 당점, 스트로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께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득점을 해야 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초이스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샷을 했는데 키스가 나버리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키스로 인한 득점 실패하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적구의 두께에 따라 일적구가 움직이는 예상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을 맞추면 45도 방향으로 일적구가 진행을 하겠죠. 이 경우를 기준으로 두께에 따라 조금씩 일적구의 경로가 달라지는데 사람인지라 맞추는 두께를 기계같이 정확하게 쪼개서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때문에 이 일적구의 움직임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적구 컨트롤을 위해서는 포켓볼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켓볼은 정말 많은 부분이 일적구 컨트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포켓볼을 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키스를 피하기 위해 두께 설정을 하고 변화된 두께 설정에 따라 세 번째 쿠션으로 보내기 위해 당점을 조정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필요시에는 스트로크도 변화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포지션 플레이 그리고 디펜스를 위해 두께, 당점, 스트로크의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샷하기 전에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당구의 기본 자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초이스를 잘해야 한다. 두 번째,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세 번째, 두께, 당점, 샷 설정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샷을 한다 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이것들을 전부 검토하고 정한 후에 샷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보고 바로 엎드려서 치는 사람과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는 사람은 같은 배치를 쳤을 때 지금 당장은 같은 1점일 수 있겠으나 성장 속도가 정말 달라질 거라고 감히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샷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쳤어요? 왜 이렇게 쳤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한 저 루틴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디테일해지고 고도화될수록 고점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 스트로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득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건 내가 스트로크를 해서 원하는 당점을 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구장에서 게임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적용해서 쳐보세요. 집중력도 높아지시고 게임도 더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단 모든 공을 이렇게 치면 게임비가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